안녕하세요. 저는 곧 내년이면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른 분들의 사연들을 보며 울고 웃곤 했는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글에 재주는 없지만 지금에서야 이렇게 글로 저의 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네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지극한 모태솔로라고 하죠. 모쏠이었습니다. 경상도 마산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있는 동네에 태어난 저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했네요.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고 꼭 서울로 상경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 수능날 거의 만점을 받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입학날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시골 촌놈이었던 저는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대학 시절이 시작되었죠. 대학 시절은 생각보다 더 재밌는 일이 참 많았어요.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저는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도 하고 군 생활도 했죠. 그러다 제 오랜 꿈이었던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던 부모님께 드디어 효도를 하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날 저희 어머님께서는 동네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양복을 하나 맞춰 저에게 선물하셨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쓰는 거에는 매일 돈 아까워하시면서 제 학비며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70대가 넘은 연세신데도 불구하고 늘 열심히 일을 하셨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를 사귀는 법도 잊어버릴 정도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사무실 선배 변호사가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김변, 이번에 소개팅 한번 안 할래? 김변 맨날 일만 해서 결혼 못할 것 같아. 좀 연애 좀 해. 아, 제가 소개팅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에이, 그럼 한번 해봐.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김변보다 2살 정도 나이가 많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또 우리끼리만 알지만 거기 집이 엄청 건물 땅 부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선배 변호사 권유에 저는 난생 처음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재판에 나갈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호텔에서 먹는 커피가 비싼 줄 처음 알았네요. 약속 시간이 지난 몇 분 후에 어떤 단발머리의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물어오더라고요. 김민호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제 첫 소개팅은 땀을 범벅이 되었지만 처음 만난 세연 씨는 참 잘 웃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니 나중에 세연 씨가 저에게 묻더군요. 변호사님, 저 어때요? 라고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정말 서로 열렬하게 사랑해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세연 씨네 집에서는 저희 집이 많이 탐탁해 하지 않았지만 세연 씨가 너무 완강하게 나온지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던 저라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그렇게 서울의 작은 평수라도 전세라도 얻으려고 열심히 알아보는데 어느 날은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저를 부른 내용은 서울에 있는 세연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금 제가 모은 돈과 대출 조금 더 받으면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세연이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마음이 좋지 못했지만 제 자존심보다는 세연 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장인어른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이 돈이라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은 돈 전부를 드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는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한쪽으로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연 씨네 집은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었고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아버지는 택시기사에 저희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제 동생은 아직 대학교도 졸업 못한 학생으로 세연 씨네 집에 비하면 저희 집은 정말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그럴 때마다 세연 씨는 저에게 늘 저의 마음만 보고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의 자격지심은 늘 쌓여만 갔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고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던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랑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터미널로 마중 나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 흔쾌히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와이프는 주방에서 허둥지둥 대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세연 씨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연유를 물으니 와이프가 요리를 하다가 차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그 일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언짢으셨다고 해요. 자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냐고 하실 정도로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밤늦게 와이프에게 저도 모르게 조금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좀 시간 좀 잘 맞춰서 가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라고요. 와이프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보고 요리하느라 그랬어요. 화 풀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일이 넘어가고 그 다음날 와이프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해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려 버스 타시는 곳까지 잘 모셔다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맞는 설날이 되었고 바쁜 와중이지만 처음 설날이라 와이프랑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싸들고 내려갔어요. 결혼하고 처음 가는 고향이라 설레기도 했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에서는 여러 친척분들이 모여 계셨고 친구들 또한 다 같이 모여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에 밥을 먹고 와이프 친정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급제를 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픈 어머니를 두고 차마 갈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날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와이프 친정으로 찾아뵈니 장인어른이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처음 명절인데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차마 올라올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집으로 왔어요. 근데 와이프에게 자꾸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이신 거냐고 내가 우리 집이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벌컥 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와이프가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자지도 잘 먹지도 못하더군요. 저는 다이어트를 늘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보다 했죠. 하지만 어느 날은 그런 와이프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자꾸만 와이프를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게 되고 연애 때 그렇게 예뻐 보였던 얼굴이 지금은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많이 돌아섰고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군요. 회사가 끝나면 친구들을 만나 끝까지 술을 마시다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혼자서 호텔에서 자고 그렇게 지낸 지 석 달 정도가 되니 와이프가 무슨 일 있냐고 되묻더군요. 그냥 그런 말을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아무 일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재판이 있어 갈 수 없어 와이프에게 부탁하고 집으로 가니 저희 어머니께서 와이프에게 노발대발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요망한 게 자꾸만 내가 못 먹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지금 무시해서 이러는 거냐? 상에 있는 음식을 엎으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저 울고만 있고 저는 와이프한테 도대체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고 뭐 하는 거냐고 집에서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어머니 비위 한번 못 맞추냐고 소리치고 어머니랑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어머니 비위도 맞춰드리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함께 해드리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아까 어머니가 엎었던 음식들을 다 닦고 치우고 있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 바로 씻고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죠. 갑자기 와이프가 들어오더니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드리려고 해도 제가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와이프를 콱 하고 밀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너를 왜 싫어하겠냐? 네가 싹싹하지도 못하고 매일 실수만 하니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도리를 해야 하면서 집에서는 하루 종일 뭐하고 있냐? 그럴 거면 나가서 일을 해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와이프는 상처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와이프의 순수함과 착한 마음씨에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러나 다시 명절이 되고 와이프와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가 싫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또 명절 당일이 되고 올라가려는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또 그 길로 와이프한테 어머니가 아프니 오늘 친정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일 가자고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같이 있기가 불편할 것 같아 어머니랑 아버지를 모시고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아니 쟤는 도대체 왜 잠만 잔대냐 빨리 일어나서 저녁하라고 해라 라고 하시길래 와이프를 깨웠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이상해서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가 불덩이 같더군요. 여보 왜 그래 여보.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일어나지 못해 그대로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니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영양실조가 많이 없는데 왜 그러나 싶었죠. 그렇게 와이프는 정신을 좀 차렸고 병원에서는 초음파상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것 같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올라가자마자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와이프가 유방암이라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 정말 그날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와이프는 괜찮다며 저에게 수술하면 나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와이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와서 와이프의 짐을 싸고 병원으로 다시 가서 저도 잠을 청하려는데 와이프 핸드폰에 문자 소리가 들리더군요. 원래 핸드폰을 잘 보지는 않지만 그날따라 꼭 와이프 핸드폰을 보고 싶더군요. 그 핸드폰을 보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와이프에게 네가 그렇게 약해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얘기도 못 갖는 몸이 어디서 자꾸 주제넘게 아들을 넘보냐. 그럴 거면 위자료 왕창 주고 이혼해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 우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어요. 그렇게 와이프 핸드폰에 있는 어머니 문자를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욕만 쓰지 않았지 와이프한테 저랑 헤어지라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너만 없었으면 더 좋은 와이프 만나서 행복했을 거다. 네가 놔줘라. 우리가 하면 대를 끊으려고 하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별말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올곧은 분들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로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와이프 문자 속에 있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다르더군요. 와이프가 얘기 문제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데 저는 천천히 갖자고 말했고 와이프는 늘 아이가 생기지 않나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죠. 그러다 제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면서도 기다려 주었더라고요. 하염없이 잠자는 와이프를 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는 어머니에게 찾아갔고 어머니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하실 수 있냐고요. 저 변호사라는 직업 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지금 집도 와이프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제 명의로 바꿔주고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주는 돈으로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집안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다 던졌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정말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죠. 우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하진 않냐고 물으니 와이프는 그런 거 없다고 잘해주신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울면서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냐고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와이프는 그제서야 어머님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은 나를 평생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것도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날 병원에 실려간 이유도 어머니가 일부러 커튼을 떼어놓고 와이프 보고 하게 시키니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 무거운 커튼을 다 떼서 청소를 하다가 병이 났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매번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픈 척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랑한 분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와이프는 수술하고 퇴원을 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와 결혼으로 어머니는 장인어른한테 가게를 한 채 말씀하셨더라고요. 저희 와이프에 비하면 저는 변호사인데 지금 와이프랑 결혼 안 하면 그쪽 집안보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중매 서주려고 난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것 치고는 싼 가격이 아니었냐고 하셨다고 하시네요. 장인어른은 할 말이 없으셨지만 자기 딸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 가게를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시 고향으로 가 장인어른이 차려준 가게는 정리를 싹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불며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지금 하는 게 고작 이거냐면서 난리를 치셨지만 제가 어떻게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실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가지고 장사한 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제 더 이상 와이프 친정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알아서 사시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러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정말 많이 가슴을 치고 울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왜 저를 좋게 보지 못했는지 와이프가 왜 매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저만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와이프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난 돈을 장인어른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무릎까지 꿇고요.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요. 장인어른은 일어나라고 자기 탓이 아니지 않냐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들이 흐르고 와이프의 회복도 차차 되어가고 있네요. 그 회복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던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매일 저랑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지만 저는 차단을 한 상태이고 와이프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와이프 전화번호는 제가 바꿔놨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끊으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더 이상 생활비라 지원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장인어른이 돌려주신 상태라 그 돈은 동생에게 줬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뒷바라지만 한 값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면서요. 남들은 저에게 그럽디다. 그래도 아무리 자기 부모인데 저렇게까지 등지고 살고 싶냐고요. 모질다고요. 물론 모질고 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저는 늘 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옳아야 하는 마음속에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저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생겼겠죠. 와이프의 그 넓은 마음이 그 여유와 배려심이 저를 늘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사실 제가 더 나쁜 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참 모질었던 놈이었죠. 저는 와이프가 회복하고 다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떠날 생각입니다. 아직 와이프를 많이 사랑하고 와이프도 절 많이 사랑한다지만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이 준 상처를 아마 와이프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큰 복수는 제가 철저한 혼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다시 와이프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끝나자마자 퇴근을 하면 아직 아픈 몸이지만 저를 배웅하러 나오는 와이프만 보면 늘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곧 이별을 해야겠지만 그날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상처 주었던 일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야 포기하셨는지 저에게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으세요. 아마 돈을 받으셔서 그러시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조용하실 것 같네요.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를 안 이상 더 이상 부모님을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부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와이프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